안녕하세요. 과학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빛이 가진 물리적 성질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광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했고 하위언스가 빛의 파동성을 주장했다고 했는데요. 다음으로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영은 의사로서 눈이 색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눈의 맨 뒤편에 망막이라고 있는데요. 망막에 적색, 청색, 녹색 빛에 각각 반응하는 시세포가 존재하고 이 세 종류의 시세포가 빛의 색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서 우리가 빛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색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술 시간에 배운 빛의 삼원색이 녹청, 레드, R, 그린, 그쵸, G, 청, 파란, 그쵸, 블루, 이렇게 정록청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영이 굉장히 이제 천재성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토마스 영은 그 13개 이상의 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있죠? 이렇게 생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도 크게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학, 언어학 같은데 큰 공헌을 세운 영이지만 토마스 영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빛의 성질을 밝히는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슬릿은 그 얇은 틈을 말하는데요. 영은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죠. 여기 첫 번째 이제 판에 있는 얇은 슬릿을 하나의 슬릿을 통과시키고 두 번째 판에 있는 두 개의 얇은 슬릿을 빛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렇게 빛이 첫 번째 슬릿 그리고 첫 번째 하나의 슬릿 그리고 두 번째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자, 만약 이런 장치에 이렇게 물을 담아둔 다음에 물결파 파동이죠. 파동 일으키는 실험을 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물결파를 여기서 일으켰다고 합시다. 물결파를 여기서 이렇게 일으키면요, 물결파가 이제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하면서 요게 파동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자, 퍼져나가다가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슬릿을 지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쪽에서 파동이 생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파동들이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파동들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이 파동들이 겹치면서 파동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이제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섭이 나타나면요, 이 파동이 이렇게 물결 파동이 이렇게 그 꾸불꾸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파동이 같은 파동, 높은 데와 높은 데가 만나고 낮은 데와 낮은 데가 만나는 요렇게 파동이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파동이 합쳐져 갖고 파동이 이렇게 더 커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렇게 더 커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파동이 높은 데와 낮은 곳, 높은 데와 낮은 데와 높은 데가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겹쳐버리면은 이 파동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두 개가 파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파동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두 배로 커지는 파동, 그리고 완전히 파동이 사라지는 간섭, 이렇게 두 가지 간섭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요 물결파가 여기 닿는데 막 어떤 곳은 합쳐지는데 물결파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어떤 데 물결파가 안 나타나고, 그리고 물결파가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물결파 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물결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은 이제 빛의 성질을 실험하는 빛을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빛이 만약 입자라고 한다면 입자를 여기다가 빛을 비춰갖고 빛을 이렇게 쏘면은, 빛이 만약 입자라고 한다면 입자가 뭐 이렇게 좁은 틈을 지나니까 퍼져나가겠죠. 자, 퍼져나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막 퍼져나갈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막 퍼져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입자라면은 얘들이 부딪히긴 하겠지만, 입자 같은 경우는 부딪혀서 튕겨나가긴 하겠지만 합쳐지는 간섭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뒤쪽에 판에 빛이 비쳤을 때 그냥 밝은 빛이 생기는 거죠.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밝은 빛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물결파처럼 우리 그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물결파처럼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간섭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파동이 커지는 곳에서는 빛이 더 밝아질 거고,
파동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빛이 없어져갖고 어둡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실제로 수행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겠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생겨 보니까 이렇게 입자였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이 여기가 요 뒤쪽 판에 모두 밝은 빛이 비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슬릿을 통과하는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겼어요. 빛이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고 이런 이제 밝고 어두운 게 번갈아 생기는 간섭 무늬가 생겼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우리가 물결파를 보면은 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빛이 파동성을 가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실험입니다. 자, 이 이중슬 실험으로요. 그동안 빛이 입자성을 가졌냐, 파동성을 가졌냐 이런 논쟁에서 파동성을 가졌다. 빛이 파동이다라는 주장이 일단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게 전자기학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요. 나중에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빛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막 그 휘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가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나타나는 전자기파의 일부라는 현상을 밝히게 됩니다. 전자기파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대로 전파되는 현상인데요. 빛도 이렇게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거 봐서 빛도 전자기파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1887년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빛을 파동으로만 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자, 이 광전 효과란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은 이제 진동수가 달라지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눈에서는 빛의 진동수의 차이를 색깔로 인식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색깔이 다른 진동수,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가 높은 그런 빛을 쬐어주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요 금속판에다가 빛을 이렇게 쫙 쬐어주니까 빛을 받아서 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요 빛을 받아 튀어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 그래요. 요 광전자는 전자랑 똑같은 건데 요 빛을 받아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광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현재 이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 태양광 발전하는데 요런 광전 효과, 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 태양 전지판에 햇빛을 쬐어주면은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전자를 잡아갖고 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는데 태양열 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발전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런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죠. 자, 자, 그런데 이 광전 효과가요 빛의 파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왜냐면 빛이 파동 형태로 전달돼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이라면요 진동수에 관계가 없어요. 그 낮은 진동수를 가진 빛이라도 빛을 강하게 쬐거나 아니면 오래 쬐면은 이 빛이 진동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 진동 에너지가 축적돼 갖고 낮은 진동수라도 빛을 강하고 오랜 빛을 쬐면은 빛을 세게 막 그 빨간색 파란색을 뭐 예를 들어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빛이 있단 말이에요. 파란색 빛이 진동수가 높고 빨간색 빛이 진동수가 낮거든요. 빨간 빛을 아무리 밝게 쐬주고 오래 쐬줘도 요 금속판에서 요 광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빛이 진동의 에너지가 전달돼서 되는 거라면은 오래 쬐주면은 이 진동 에너지가 축적돼 갖고 얘가 에너지가 어느 에너지를 넘어버리면은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자, 이런 광전 효과가 왜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아무리 오래 쬐고 아무리 강한 빛을 쬐줘도 광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는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제가 이거 특별히 아주 유명한 아주 우스꽝스럽게 찍은 일부러 사진인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자, 이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해냅니다. 여기 1905년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 즉 광량자라고 설명하면 이 광전 효과가 왜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나가지 않고 진동수가 넘어야만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빛이 파동 에너지 형태로 전달된다면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에너지가 축적되면 전자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빛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면은 이 진동수 이상에서만, 어떤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빛의 성질에 대한 이론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설명한 공로로 1921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았다 하면 당연히 상대성 이론으로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 이걸 설명해서 어,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영의 이중슬 실험에 의하면 빛은 파동이고 광전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의하면 빛은 입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냐? 과학자들은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 입자면서 파동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 입자이고 파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입자와 파동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생각하게 상상을 하는데요. 자,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냐? 자, 빛의 그 과학자 연구를 해보니까 빛의 입자적 성질하고 파동적 성질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만 나타나고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관찰하려고 이중슬 실험 같은 거 하면 빛이 파동으로 딱 나오고요. 우리가 빛의 입자적 성질을 보려고 광전 효과 같은 실험하면 딱 입자적 성질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입자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브레그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은 월수 금요일에는 파동으로 행동하고, 화목 토요일에는 입자로 행동하고, 일요일에는 둘 다 아닌 것처럼 작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머릿속으로는 이게 사실 파동이고 입자인 게 동시에 되는 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이게 동시에 된다는 게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빛의 성질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고 하는 논쟁은 입자인 것도 맞고 파동인 것도 맞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요. 마치 옛날 그 세종대왕 시절에 황희정승이 너도 옳다,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딴 얘기하니까 너도 옳다 뭐 이랬다는 그 일화가 떠오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빛의 이중성의 개념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이 프랑스의 드브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자, 이 드브로이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은,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입자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물질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시킨 거죠. 음. 자, 이것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물질파. 물질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뭐 이런 물질이, 이런 물체가 입자면서 파동인 거야? 막 이게 막 파동으로 막 퍼져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 너무 이렇게 큰 물체는요 우리가 이 파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고요. 근데 아주 작은 물질, 뭐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 이런 소립자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그러니까 그 물질의 파동성, 물질파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막 입자이면서 파동인 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자, 이게 이런 얘기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실제로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자, 그 어떻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냐? 이걸 사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이 전자제품에 막 반도체 같은 거 들어 있잖아요. 이 반도체의 원리가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 물질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중에 양자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이
이중성, 물질과 입자와 파동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확장이 돼서 물질도 그렇고 모든 물질이 그렇고 입자성과 파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시켰고 이 양자역학은 나중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 이런데 지금 실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전자현미경 우리 책에는 이제 좀 그래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전자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은 전자파 전자는 이 전자는 입자인데 입자가 이제 이 전자를 쏘면은 이 전자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전자파를 이용해서 전자현미경을 관찰해요. 입자인데 이 파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설명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교과서에는 전자현미경만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라는 게 모두 이런 양자역학의 원리에 기초한 겁니다. 양자역학을 사실 완벽히 우리가 사실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요 광학기기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 그 양자역학의 기초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같은 거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배웠던 연력학에서도 열이 어떤 에너지인지 뭐 입자인지 잘 몰랐지만 열은 확실히 에너지긴 하지만 그 열의 그 정체를 몰랐어도 우리가 열기관, 증기기관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실용적인 거랑 약간 좀 차이가 실용적인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나중에 이론이 발전하기도 하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이론이 먼저 발견돼서 이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기술로 바뀌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기초과학,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실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논쟁에서 모든 물질이 파동성을 가졌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신기하고 과학이 이렇게나 신기하고 재밌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광학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와 자기, 즉 전자기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